ADHD나 경계선 지능장애 관련해서 보이는 콘텐츠 속 주인공은 거의 어린 아이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이들은 어떤 어른이 될까?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알아두면 리더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라서 지금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흑사장입니다. 요즘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ADHD와 경계선 지능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관련된 정보성 콘텐츠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서 이미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사연과 함께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동생이 회사에서 너무 MZ인 것 같아요. 저랑 놀 땐 착하고 정 넘치는 아이인데요. 회사에선 문제가 심각해요. 이번 연도만 여러 직장을 거쳤는데 처음 회사에 가면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다가 얼마 안 가서 적응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가는 회사마다 트러블이 생겨서 관두는데 모든 회사에 불만이 있길래 들어봤더니 제가 보기에도 동생이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업무 중 이어폰 끼지 말라 했는데 이어폰 끼고 노래 크게 틀어놔 혼났고, 자리를 자주 비워서 그러지 말라 했는데도 자주 자리 비웠다고 함. 일을 제때 완료 못함. 책상 정리를 못해서 상사가 동생 책상 정리를 도와줌. 상사가 어느 날 진지하게 1대1로 부르더니 자꾸 반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함. 상사가 동생 일을 대신 다 해주고 있고 상사가 너가 날 무시하는 것 같다며 자존심 상한다 말했다더라고요. 이 정도면 본인은 모르지만 엄청난 빌런 같아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왜 자꾸 하느냐? 사람들 화나는 게 이해가 안 가냐?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라. 사회는 너의 놀이터가 아니고 저분들은 너를 믿고 뽑아주신 고마운 분들이다. 라고 하니 그런 건 알 바 아니고 나한테 화내는 상사가 너무 싫다. 일하기도 싫다. 왜 나에게 공감 못 해주냐라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MZ들이 다 이러나요? 동생분 성인 ADHD 검사나 경계선 지능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무리 MZ라도 저럴 수 있나 싶었는데 앞에서 딱 지적해주셨네요. 글만 보면 이해력,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기 잘못에 대한 인식도 없고 룰을 지켜야 한다는 사고 자체를 못하는 것 같네요. 업무 처리 능력이 너무 떨어지면서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직원의 경우 초기에는 친하다가도 나중에는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 이유가 다른 동료들이 그 사람의 일까지 맡아서 해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유별난 성격을 가진 직원이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한때는 그냥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ADHD 직원과 신체 장애를 숨기고까지 취업한 직원들을 경험한 뒤로는 면접을 볼 때 사람을 보다 신중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ADHD나 경계선 지능장애 같은 경우는 면접 단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10년의 사업 경험 중 ADHD 직원 2명을 경험해 봤는데요. 첫 인상으로는 성격도 좋고 말도 잘하고 상당히 활동적으로 보였던 반면에 이상하게 업무 마감일에 마감이 안 되고 진행도 거의 안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됐는지 체크를 하다 보니까 남자 직원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ADHD라서 업무를 잘 마무리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먼저 퇴사를 하였고, 그 다음에 만났던 여자 팀장이었는데요. 작가 출신이기도 했고 나름 책도 낸 되게 능력자였거든요. 근데 또 업무 마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도 수시로 비우고, 제가 보니까 ADHD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고, 만약에 스스로 알고 있더라도 먼저 말을 안 하면 제가 사장이라고 해서 ADHD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업무 수행 능력이 회사가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팀장님을 권고사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점은 희한하게 직원들이 먼저 알고 거리를 둬요.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하고 이 사람을 안 것도 아닌데 어딘가 다르구나, 이상하구나 라는 걸 눈치를 기가 막히게 먼저 채고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으로서 직원들이 새로 뽑은 이 팀장이나 이 직원과 거리를 두고 있네, 뭔가 어려워하고 있네, 이런 거를 발견한다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험으로는 제가 20대 때 회사에서 일할 때였어요. 선배가 ADHD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병명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 선배와 일하는 게 결국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무려 4년이나 꾸준히 다녔던 그 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선배 때문에.
사실 사장으로서 ADHD 직원과 일하는 것보다는요, 동료가 되어서 일을 할 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선배에게 전담되었던 일들이 마감일이 다 돼서 저에게 다 넘어왔기 때문에 거의 근 3개월을 집에도 못 가고 마감을 때우다가 버티다 못해서 이제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지경이 되도록 아무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해주지도 않고 생각해주지 못한다는 게 일하는 사람으로서 참 어려운 점이었어요. 그만큼 ADHD나 경계선 지능장애의 경우는 바로 옆에서 일하는 동료가 아니면 뭔가 미묘하게 다르거나 이상하다는 거를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업무 비협조적인 태도, 어딘가 무시당하는 느낌,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함, 뭔가 분위기상으로 전달되어 오는 불쾌함, 불편함, 같이 일하기가 어려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직원일 때 ADHD인 선배랑 일을 해봤기 때문에 혹시 뽑은 직원이 ADHD라고 생각이 되면 그래도 내가 품고 가자라는 생각보다는 권고사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증상은 애정과 관심으로 개선될 수가 없더라고요. 약을 먹어야 변화가 되는 일이고요. 이거는 고혈압이랑 똑같아요. 사랑과 애정으로 고칠 수 있지 않잖아요. 고혈압이 약으로 고치는 거고 상담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고치는 거지, 회사에서 애정을 들여준다고 해서 개선된다,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요, ADHD라면 사진작가나 웹디자이너, 개발자, 기획자, 소설가처럼 혼자서 일을 해도 되고 개인의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도전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제가 같이 일했던 그 선배님도 글을 상당히 잘 쓰셨어요. 그리고 그 제가 직원으로 뒀었던 그 팀장님도 작가도 했었고 TV에도 나왔을 만큼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다만 팀워크가 안 된다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편 ADHD는 증상이 결국엔 눈에 확실히 도드라지거든요. 근데 경계선 지능장애는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계선 지능장애는 대한민국 7명 중에 1명이 그 경계선에 있다는 통계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곁에 의외로 보편적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루틴이 있는 업무, 반복적인 패턴의 업무, 이런 일을 하면 절대 티가 안 날 겁니다. 매뉴얼이 있는 업무를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변수가 생기는 순간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ADHD, 아스퍼거 증후군, 경계선 지능장애, 이렇게 눈에 바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사람이 이상하게 촉이 있거든요.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있다면은 사실 회사 생활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불협화음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에 불만이 폭발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아주 큰 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크게 나고 온 산을 태우기 전에 뭔가 문제를 발견한다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 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어떤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사장이 개입하거나 리더가 개입해서 그 부분을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권고사직이 됐든 업무 분리가 됐든 여러 가지로 대처를 해야겠죠. 저도 사업을 해온 10년 동안 무려 8년을 저 사람은 대체 이득도 없는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만약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다면 그 사람을 저의 아픈 손가락처럼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은 이 일은 정말 잘하는데 왜 어울리지를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권고사직을 바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프리랜서로 업무를 같이 협업을 하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냉정해도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리더라면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초반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자만이고 오만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선별해서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회사가 성장할 때 인재와 함께 한다는 거는 최고의 복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최고의 복지가 좋은 직원이다.
좋은 동료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리더 여러분이라면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라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혹은 계속 아픈 손가락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예의는 지능이다, 매너는 지능이다 라는 말이 있죠. 자신에게 아무 이득도 되지 않는데 말이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그냥 뭔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 ADHD는 아닌지, 경계성 지능장애는 아닌지 관찰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이라고 그 사람을 이해 못하면은 다 경계선이고 ADHD냐, 이 뭐하는 짓이야 라고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요. 사장은 사실 밤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고민을 하루 이틀 몇 년을 해도 결론이 안 난다면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도 가끔 나야말로 ADHD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약속을 깜빡하거나 뭔가를 놓치고 또 성급한 결정을 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ADHD나 경계선 지능장애에 있는 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아니라 리더나 사장님들이 한 번 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오늘은 커뮤니티 사연과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사장님들이나 리더분들은 어떠신가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ADHD나 경계선 지능장애 직원과 함께 일할 때의 경험이,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